코인으로 전재산 34억을 잃고 빚만 남은 저의 썰 영상이 조회수 25만을 넘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댓글로 많은 공감과 위로를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저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놀랐고 저도 많은 위로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34억을 잃고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느냐는 질문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멘탈을 잃지 않을 수 있었는지 제가 경험하고 느끼고 배운 것들을 말씀드리면 전재산을 잃고 빚만 남았던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MBTI가 T입니다. 전재산 잃고 빚만 남은 바닥까지 내려온 여러분들께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든가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등 그딴 도움 안 되는 감성팔이 위로 같은 거 안 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그리고 감성이 아닌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납득할 만한 뇌과학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밑바닥까지 추락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원하시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고 남들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으신 분들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다들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아실 겁니다. 이 실험은 조건만사의 예로 잘 알려진 현상입니다. 개에게 먹이를 주기 전에 종소리를 들려주면 어느 순간부터 종소리를 듣기만 해도 개가 침을 흘린다는 건데요. 사실 이 실험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되는 이러한 조건만사를 제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원리는 아주 우연한 사건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어느 날 파블로프의 실험실에 홍수가 덮쳐서 실험용 개들이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완전히 물에 잠기기 전에 간발의 차이로 개들을 구해낼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종소리를 들려줘도 개들이 침을 흘리지 않는 겁니다. 이미 획득한 조건만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였죠. 하지만 다시 한번 먹이를 주기 전에 종소리를 들려주면서 조건만사를 조작하니까 이전처럼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삼아 목숨이 위험한 상황을 재현하고 종소리를 들려주자 다시 또 침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건 극한 상황에 처한 개는 성격까지 정반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얌전했던 개가 거칠어졌고 거칠었던 개가 반대로 온순해졌습니다. 마치 마음이 뒤바뀐 것처럼 행동 양식도 뒤바뀐 거죠. 이 발견은 그 후 정치적, 군사적 의도로 세뇌나 마인드 컨트롤이라 불리는 심리 조작에 응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악용되는 것과는 별개로 바닥 체험을 맛보았을 때 그 사람 안에서 가치관의 역전이 일어나 다른 사람처럼 다시 태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이 발견이 도움이 될 겁니다. 가치관의 역전이 일어나려면 이전 삶의 방식과 방법이 전혀 통용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망은 매우 건설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절망하는 것으로 그 사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망에서 벗어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근본적인 가치관까지도 바뀌어야 합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극한의 상황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개들이 이전에 세뇌되었던 조건만사가 지워진 것처럼 죽고 싶을 만한 극한의 절망에 빠져본 사람만이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세뇌되었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초기화되면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세계적인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는 자신의 전성기 시절에 비해 경기력이 다소 떨어지자 지금까지 고수했던 스윙 자세를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2년간 끊임없이 자신의 스윙을 변화시키면서 다시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혹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파괴하는 가치관의 역전이 일어나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만사로 이루어진 행동들만 하며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의 역전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극한의 실패를 통해 바닥을 찍어보고 절망에 빠지면 기존의 삶을 파괴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 말해줍니다. 건물을 짓다가 더 좋은 건물을 짓고 싶으면 다시 부수고 처음부터 지으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어놓은 걸 부수기가 아까워서 그 위부터 새롭게 짓다가는 기반 자체가 다르게 설계된 거기 때문에 제대로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파괴는 진화의 시작인 것이죠.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수렁에 떨어진 것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받아 재기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은 그런 타격이 치명상이 되는 것을 피해 오히려 그것을 강점으로 바꾸기도 하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가 좋아하는 김주환 교수님의 회복 탄력성 강의에 나온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인간의 뇌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부위를 전전두 피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전두 피질은 과제 지속력, 끈기, 집중력, 감정 조절력, 충동 조절력, 예측력, 판단력, 의사결정력, 문제 해결력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뇌 부위 중 편도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이 편도체는 공포와 공격성을 처리하는 핵심적인 뇌구조입니다.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부정적 정서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옛날 원시인들은 토끼 사냥을 하러 가다가 멧돼지 떼를 만나면 공포를 느끼면서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우리 몸에는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시급하지 않는 기능들을 먼저 차단하고 모든 에너지를 근육으로 보냅니다. 평소 에너지가 가장 많이 가는 곳인 소화 기능이 먼저 차단되고 생식 기능과 면역 기능도 차단됩니다. 눈앞에 멧돼지가 나타났는데 당장 싸우든 도망치든 해야지 그 상황에서 아침에 먹었던 밥을 소화시킨다거나 혹은 멧돼지는 어떤 동물인지 생김새는 어떻고 어디서 왔는지 이런 식으로 뇌를 굴리면 멧돼지한테 죽게 됩니다. 따라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 피지를 끌어내리면서 이성적인 사고를 차단해버리는 대신에 에너지를 근육으로 보내서 싸우거나 도망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우리의 뇌는 석기시대 원시인의 뇌구조와 똑같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난 무조건 성공해야 돼. 성공 못하면 죽어. 이런 식으로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면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전전두 피질이 작동을 못하게 되고 판단력은 흐려집니다. 이렇게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은 일종의 집착이며 이 집착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고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편도체를 오히려 활성화시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성공에 대한 강한 집착이 아니라 어떠한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근력입니다. 크고 작은 역경과 실패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이 마음 근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역경이 닥치면 좌절하고 무너지거나 원래 있던 자리보다 더 높이 올라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좌절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면 90% 이상이 재기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계속 성공하는 사람은 떨어졌다 올라가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삐딱한 N자로 올라가는 거지 한 번에 쭉 올라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마치 차트와 똑같죠? 그런데 이런 걸 바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인생은 없는데도 말이죠. 왜 없냐면 계속 쭉 올라가는 한 번도 실패를 겪지 않은 사람은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향성을 잃습니다. 한번 떨어져 봐야 저기가 위라는 걸 알게 되고 방향성을 갖게 되죠. 바닥에 떨어지면 반동력을 가지게 되고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 파워가 생기고 방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은 모멘텀이 안 생겨요. 큰 업적을 이룬 사람,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지속적인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실패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실패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발전을 더 많이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적극적 도전을 하게 되고 적극적 도전을 하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면 성공할 가능성도 같이 올라가죠. 실패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게 목표라면 성공할 가능성도 제로가 됩니다. 배는 항구에 가만히 있는 게 안전하지만 항구에 가만히 있으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삶은 사는 게 아닙니다. 다 잃을 줄 아는 사람만이 다 가질 수 있는 법입니다.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날짜로 유산 상속 집행됐습니다. 농담해요? 회장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다 버릴 만큼 소중한 게 생기면 그때 주라 하셨습니다. 다 버릴 수 있어야지 다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역경이 없다는 건 모든 일이 계획대로 뜻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사람은 누구한테나 역경이 다가옵니다. 바람 빠진 공이나 유리공은 땅에 떨어지면 반등은커녕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탱탱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마음 근육 훈련, 회복 탄력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회복 탄력성 책과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큰 돈을 잃고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본인이 그 돈에 그만한 중요성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 없으면 앞으로 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믿음, 이 돈을 다시 모으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믿음, 내가 자초한 결과고 이건 모두 내 잘못이라는 믿음, 이런 것들은 그저 본인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마치 거짓된 환상을 본인 스스로 불변의 진리로 믿으면서 스스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It's not your fault.
결국 돈을 잃어서 절망에 빠진 건 돈을 잃은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 때문입니다. 이 돈이 없어도 어차피 내 인생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확신, 어차피 나는 곧 더 큰 돈을 벌게 될 거란 확신이 있으면 전혀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돈을 잃어서 절망에 빠진 건 자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출발하는데 중간에 빨간불 신호에 걸린다고 해서 혹은 차가 많이 밀리거나 예상과는 다르게 좁은 비포장 도로를 지나가게 된다 해서 목적지에 도착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단지 조금 늦을지도 모른다는 시간 문제일 뿐 어쨌든 계속 내비대로 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만약 도착했는데 목적지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딴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으로 제작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최종 목표를 이룬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결말에 넣습니다. 그럼 영화 시작 부분에는 별 볼 일 없는 모습부터 상영이 될 거고 30분쯤에는 아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겁니다. 이 영화가 곧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해피엔딩이라는 결말을 뻔히 알고 있는데 여기서 멈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영화를 계속 틀어놓으면 됩니다. 최종 목표를 이룬 모습을 상상했을 때 설레는 감정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다만 그 목표를 어떤 시나리오를 통해 이루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최종 목표가 경제적 자유를 이룬 부자일 수는 있겠지만 그 방법이 지금 여러분이 실패하신 사업이나 투자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사업과 투자 실패는 여러분의 최종 목표 달성 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실패를 했다고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닙니다. 지금 큰 돈을 잃었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여러분의 목표와 아주 조금이라도 전혀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영화 시나리오가 아니었을 뿐 가치관의 역전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다른 시나리오로 분명히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으로 부자가 돼야지 라는 식으로 결과가 아닌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시나리오가 잘못됐을 경우 결과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방법이 실패했으니 나는 부자가 될 수 없구나 라는 식으로요. 하지만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나는 부자가 되니까 이것을 해야지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일이 실패를 하더라도 나는 부자가 되는데 이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시나리오로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게 됩니다. 따라서 과정에 집중하지 말고 결과에 집중하세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까지 어떻게 갈 건지 상세한 경로를 직접 입력하시나요? 그냥 최종 목적지만 입력하면 알아서 안내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결과에만 집중하세요. 그럼 지금 하고 계신 방법이 실패를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내려 할 거고 그럼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이 우연같은 필연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2018년도에 알트코인 하나에 몰빵해서 존버하다가 20대에 시드 30억을 넘겨서 인생이 참 쉬워 보였습니다. 클럽 가서 메인 탭을 잡아놓고 한 병에 100만원이 넘는 아르망디 올려놓고 짜세 부리면서 인생 참 밥이네 라고 생각하며 한 달 후면 100억을 찍을 줄 알았던 기고만장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 날리고 다시 0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싫어서 현실 부정하며 계속 잠만 자던 때도 있었고 제 인생 세계관은 오로지 돈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돈과 제 기분은 커플링 돼서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제 기분 또한 똑같이 좋았다 나빠졌습니다. 저보다 돈이 없는 사람은 저보다 낮은 사람 취급을 하기도 하면서 세상 모든 잣대를 돈이라는 기준으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가진 것을 모두 잃게 되자 가치관은 역전되면서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실패는 지금 당장은 인생이 망한 것처럼 보일 테지만 훗날 이날을 되돌아보면 어쩌면 성공을 위한 필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당연한 성공을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들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il, wait! But can we change things if we do it differently? What's happened's happened. Which is an expression of faith in the mechanics of the world. It's not an excuse to do nothing. Fate? Call it what you want. What do you call it? Reality. Now let me go. You have a future in the past. This whole operation's a temporal pincer. Whose? Yours! You're only halfway there. I'll see you at the beginning, friend.